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PI로 만드는 퍼즐 게임 마지막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긴 한데 일단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뭐 충돌이나 이제 퍼즐 게임에는 없었던 그런 충돌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뭐랄까 뭐 총알을 쏜다든가 그런 좀 더 RPG적인 제가 이제 이걸로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좀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연습을 그런 메이플 스토리라는 이제 MMO 뭐냐 RPG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요소들을 공부를 하려고 다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퍼즐 게임은 마무리를 하려고 마지막 녹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현한 기능은 그거예요. 이제는 퍼즐이 맞출 게 없을 때 이제 맞추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 시작 후 6초 이렇게 지나가고 델타 세컨드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이 FPS도 지금 현재 프레임 퍼 세컨드죠. 해가지고 초당 몇 프레임이 돌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로직까지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점수가 이제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퍼즐을 맞출 때마다 어, 이 퍼즐이 현재 맞출 수 있는 퍼즐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가서 맞출 수 없는 퍼즐이 있을 때는 새로 판을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판을 세팅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즐을 똑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퍼즐을 이렇게 맞추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맞출 게 없을 때까지 좀 맞춰봐야 돼서 살짝 랜덤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완전 이렇게 떴네요. 맞출 수 있는 퍼즐이 없습니다. 판을 다시 세팅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맞출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현재 맞출 수 있는 게 없죠. 즉 한 번만 움직여서 맞출 수 있는 퍼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퍼즐이 다시 세팅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점수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게임 시작도 이제 이것도 10분 초로 좀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타이머 클래스를 안 만들었는데 타이머 클래스에서 이 기능을 안 만들었는데 어, 다음 게임에는 이걸 한번 10분 초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레임하고 이렇게 델타 세컨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새로 판이 세팅된 걸 또 계속 하면은 점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없다고 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아, 맞출 수 있는 게 대충 없는 것 같죠? 한 번만 움직여서 맞출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판을 다시 세팅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이번엔 아니오를 누르면 그냥 게임이 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계속 유지되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메인 함수가 내려가게 하면서 게임이 꺼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뭐 아니오를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종료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 클래스도 델타 세컨드 개념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직 체크하는 로직이 보시면은 코드 진짜 별로다. 코드 진짜 별로네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지. 이 set 밸리드하고 이제 is crush puzzle check all line이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 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set 밸리드는 현재 유효한지를 이 보드를 가지고 현재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세팅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M 보드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M 보드래. 밸리드 보드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set 밸리드 해가지고 밸리드 값을 불로 밸리드 값을 초기화하는 걸 볼 수가 계속 값을 대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is crush puzzle check all line이라고 해가지고 터뜨릴 수 있는 퍼즐이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여기 true가 세팅이 되겠고 이건 이제 렌더링 할 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true라면은 판을 세팅을 하고 만약에 false다 그러면은 판을 세팅한 다음에 렌더링 한 다음에 이제 보여줄 때 그거죠. 이 문구를 띄우게 하는 거죠. 이거 is valid 하잖아요. 이 valid가 유효하지 않다면은 들어와서 이걸 합니다. 메시지 박스 출력을 하는데 여기 선택한 값이 이제 id yes 즉 얘다. 그러면은 여기서 퍼즐 컬러 쉐이크 하고 다시 한번 초기화를 진행해서 판을 썼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디스트로이 윈도우 호출해가지고 메시지 루프로 들어가겠죠. 이거 호출하면은 여기 메시지 루프로 들어갈 겁니다. 디스트로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플래그 false로 바꿔주고 포스트 코인 메시지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펄스 되기 때문에 이거 빠져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페 온라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거든요. 위드 크러쉬 밑에서 클리어, 그 다음 크러쉬 여기 이즈 크러쉬 퍼즐 체크 온라인 해가지고 이즈 크러쉬 퍼즐 위드하고 헤이트하고 한 번씩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있으면 어쨌든 이 로직은 퍼즐 두 개를 기준으로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가능성 있는 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true를 반환을 하고 최종적으로 리턴 true를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퍼즐을 가지고 제가 어떤 논리로 이 기능을 구현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굵기 3 정도.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가로줄을 쭉쭉 확인을 해보다가 두 개 연속된 색깔의 퍼즐이 두 개 있는 곳에서 일단 멈춥니다. 자, 그럼 얘 지금 연두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속된 퍼즐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얘 두 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얘네 둘이 기준이잖아요. 얘네 둘이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탐색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다 보니까 스택에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꺼냈을 때는 스택에서 꺼낼 때는 얘가 먼저 꺼내지고 그 다음 얘가 꺼내질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가능성 있는 퍼즐은 어떤 퍼즐들이냐? 즉 여기 위치, 그리고 여기 위치일 겁니다. 왜 여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여기였으면 이미 세 줄로 해가지고 터졌을 거예요. 이미 세 줄로 터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위치들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위치들 중에서 해당 퍼즐 컬러와 같은 색깔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판은 가능성 있는, 즉 아직 바꿀 수 있는 퍼즐이 있는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칸 땡겨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위, 앞에, 아래를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뒤에는 검사하지 않아요. 뒤에 검사해버리면은 같은 걸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true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같은 건데 가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놨어요. 즉 스택에 들어가는 순서가 1번, 2번인데 2번을 먼저 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빼는 애는 그 자신의 다음 퍼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퍼즐의 위, 아래, 그 다음 전방을 검사를 하게 했고요. 전방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제가 지금 벡터 1차원 배열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파란색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파란색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파란색이 실제로 여기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덱스 앞으로, 즉 플러스 1 했을 때 여기 인덱스부터 여기 인덱스에서 플러스 1 하면 여기 인덱스인데 여기 플러스 1 했을 때 나머지 연산, 나머지를 width 값으로, 즉 5죠. 나머지 연산했을 때 5와 같다면은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쪽 검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와 여기를 검사를 하고 얘가 컬러 값이 얘와 같으니까, 즉 얘 아래쪽인데 컬러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컬러 값을 미리 받아놓죠. 받아놓기 때문에 같으니까 얘는 아직 이 판 전체가 아직 가망성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바로 펄스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true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는데 예를 들어 없으면은 이제 얘에 대해서는 x를 치고 팝을 한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얘도 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인덱스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 아래, 앞에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는 검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조건문 3번을 통해 가지고 같은 색상이 있는지, 즉 현재 타겟은 얘고 얘부터 움직이기 편하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하게. 그래서 얘가 비교하는데 얘가 아래, 위, 뒤에 비교했을 때 이 연두색과 같은 게 있는지, 같은 컬러 코드를 가지고 있는 퍼즐이 있는지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있기 때문에 이 판 역시 애초에 여기 비교해서 얘가 일로 들어오면
해당 판이 유효한 다시 터트릴 수 있는 퍼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났겠지만, 만약에 이게 연두색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도 얘가 연두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 판이 됩니다. 물론 얘가 일로도 올 수 있겠죠. 세로 검사하는 것도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with 한 다음에 hate 한 번씩 하는데, 이 안에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true가 발생을 하면 바로 이제 return true를 해주거든요.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되면은 return true로 반환을 해서, 이 로직은 퍼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퍼즐 하나만 찾으면 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인 거는 코드까지는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짜고 못 짜가지고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뭐 그 로직입니다. 하나 뺀 다음에 이렇게 팝 하나 하잖아요. 탑에서 하나 빼고 3번 비교하죠. 센터 IDX 잡은 다음에 센터로부터 이제 3번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3번씩 비교하고요. 또 헤이트 쪽에서 또 하나, 둘, 하나, 둘, 3번 비교하고요. 만약에 3번 비교해도 없다 그러면 팝 때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또 하나, 둘, 셋. 이게 그 자기 자신 그 타겟 퍼즐을 제외한 방향 3방향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씩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없을 때 체크가 됩니다. 이게 문제점은 그거는 찾아내지 못해요. 지금 이제 바로 없다고 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2개 있는 것들에서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2개 있는 거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사이에 있는 거, 이것도 여기 만약에 이 지점에 만약에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이 지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얘가 분명히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퍼즐인데, 이건 못 찾아요. 아직 이 가운데 들어오는 건 못 찾습니다. 이 2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을 때만 이제 요 앞에나 옆에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찾는 거를 제가 구현을 못 했어요. 구현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두고 이제 똥피하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똥피하기 게임에서 이제 RPG적인 요소, 충돌 처리나 그런 캐릭터의 수명, 그러니까 HP나 그리고 이제 뭐 점프, 그리고 이제 투사체 날리는 거, 물체 날리는 거, 그런 슈팅 게임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퍼즐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퍼즐에 대한 거 보여드렸고, 여기 세컨드 이거 있잖아요. 시간하고 이거 델타 세컨드하고 FPS 하는 타임 클래스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임 클래스예요. 타임 클래스는 제가 라지 인티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 구조체거든요. 구조체인데 정확히 말하면 공용체예요. 즉 메모리 공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공용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거 타입 구조체 하나를 U로 묶어 놓고, U 안에는 4바이트짜리 2개가 있거든요. D워드하고 롱하고 4바이트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바이트 2개가 만약에 내가 U로 사용을 하잖아요. U로 사용을 하면은 이게 4바이트짜리가 돼요. 8바이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공용체잖아요. 유니온. 즉 4바이트 메모리를 2개로 나눠서 읽겠다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값을 공유해요.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체고, 이거를 롱롱으로, 얘를 그냥 하나로 보겠다라는 게 쿼드 파트고, 그 타입이 이제 라지 인티저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그냥 쿼드 파트, 즉 8바이트 롱롱으로 보는 게 쿼드 파트라는 타입이고, 쿼드 파트라는 변수고, 그럼 여기 들어온 걸 이제 4바이트로 잘라서 안 보고 8바이트로 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타입이 이제 라지 인티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지 인티저를 선언을 하는데, M 프리퀀시, 그리고 프리브 카운터, 그리고 커런트, 이게 뭔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가베니자님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격 안 맞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구조체 초기화해주고 각각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주는 거 볼 수 있고요. get 인스턴스 싱글톤이니까, 얘도 타임 클래스는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클래스인데, 뭐 객체를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이 클래스 하나로만 이제 계속 필요한 시간에 관련된 것들을, 기능을 정의를 하고 필요한 걸 가져다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스태틱 멤버 함수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싱글톤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딜리트 하는 거 똑같고요. 이닛 하는 거에, 자, 이 함수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쿼리 퍼포먼스 프리퀀시는 프로세스마다 이제 초당
몇 번의 카운트를 세는지에 대한 고정값이에요. 이게 지금 1000만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숫자를 세면은 그게 1초인 거예요. 1초당 1000만 번 이제 카운트를 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이라는 값을 M 프리퀀시에 받아둡니다. 받아두고요. 퍼포먼스 카운트는 현재 카운팅되는 횟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당 1000만 번인데 현재 카운팅되는 횟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제 매 프레임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쳐주게 되는데, 업데이트를 치는 이유가 결국에 델타 세컨드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델타 세컨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간격이 델타 세컨드입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초에 60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업데이트하고 렌더링까지 끝내는데 1프레임으로 세느냐, 아니면은 업데이트는 차치하고 렌더링만 돌리는데 1프레임으로 세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프레임을 정의하는, 1프레임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데이트와 렌더링을 합쳐가지고 1프레임이라 보고 있거든요. 즉 내가 어떤 퍼즐을 변경을 했을 때 그 변경된 사항이 내부적으로 먼저 값이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값을 출력하는 게 이제 렌더링이잖아요. 그 렌더링 과정까지 렌더링 딱 끝나서 한번 내부 버퍼에 있는 비트맵이 외부에 이제 사용자 화면으로 복사돼서 짠 하고 보여지는 게 저는 1프레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 게임에서 보시면은 뭐 별게 없어가지고 1000프레임이 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간이 지금 이렇게 500프레임, 1000프레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1100. 이게 1초에 지금 1200번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해낸 거예요. 1000번 이상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깜빡거리는데, 인간이 이제 이거를 포착할 수 있는 한계치가 한 60프레임 정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60프레임이면은 거의 한 60배 정도 더 빠르게 돌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는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초에 약 1000번씩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며 이 모니터 주사율에 따라서도 이제 그걸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1초에 1000번, 뭐 1200번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델타 세컨드는 그 1초당 1초에 오케이 1000번이라고 할게요. 1초에 1000이라고 하면은 FPS가 뜻이 뭐죠? 그렇죠.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요.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 즉 초당 프레임입니다. 그게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 프레임 도는데 1프레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00분의 1초겠죠. 왜냐? 1000분의 1초가 1000번 돌면 1초인 거예요. 왜냐? 한 번 프레임 1000번, 즉 1초에 1000번 도는데 프레임 한 번 프레임 한 번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00분의 1 걸리겠죠. 이걸 맞춰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1000프레임 1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1000번 돌면은 곱하기 1000 하면은 뭐다? 1000 해가지고 1이 되잖아요. 이게 1프레임의 개념입니다. 즉 1프레임은 초당 프레임을 이제 나눈 거죠. 얘 1초의 FPS를 분모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역수 취하면은 한 번 프레임 도는데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델타 세컨드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델타 세컨드라고 합니다. DS. 즉 얘 1프레임이고 얘가 2프레임 되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얼마나 걸렸냐? 굉장히 미세한 시간이겠죠. 저 같은 경우 1000분의 1초 정도 되겠죠. 델타 세컨드가. 그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00분의 1초 정도 돼가지고 이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0.000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땡겨보면은 하나, 둘, 세 개 해보면은 0.7, 0.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바꿔보면은 대충 1200프레임이니까 딱 1000프레임당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0프레임 정도면은 한 0.7초 정도 이렇게 1200 도는데 지금 1000으로 따지면 0.7초니까 대충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델타 세컨드가 한 번 돌 때마다 1초에 한 번씩 얘도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델타 세컨드는 한 0.00 뭐 1초 0.007초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한 프레임당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면 돼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 0.001이면은 0.001이면은 얘가 1, 2, 3이니까 0.001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게 1000프레임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게 0.000 뭐 7, 8 이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0.7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000프레임이 좀 넘는 거죠. 1000프레임이 좀 넘는 거고요. 근데 이 델타 세컨드를 왜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컴퓨터의 성능을 따라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어떤 캐릭터 A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얘는 1초에 300만큼 이동을 300픽셀 이동을 해요. 300픽셀 이동을 합니다. 300픽셀 이동을 해요. 근데 이 1초에 60프레임이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는 60프레임이 나오고 그러면은 60프레임 돌 때 동안 이제 한 번 돌 때마다 5픽셀씩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5, 6에 300이니까 5픽셀씩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컴퓨터는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10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10프레임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누구는 1초에 60번 업데이트해서 저만치 앞으로 가 있고 누구는 10번만 업데이트를 해서 고정치로 즉 한 번 이렇게 설명드려야겠다. 한 번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한 번 될 때 10픽셀씩 이동한다고 했을 때 1초에 60번 업데이트 되면은 총 600을 이동을 하겠죠. 600을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1초에 10씩 똑같이 어떤 캐릭터가 초당 10씩 한 번 업데이트 할 때 10씩 이동을 해요. 근데 얘는 10프레임만 도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에요. 1초당 어떤 놈은 60프레임을 돌고 어떤 놈은 10프레임을 돌아요. 컴퓨터 성능 때문에.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100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캐릭터를 똑같은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그 이동 속도가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1초에 600이냐 1초에 10이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능과 반비례하는 델타 세컨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왜 반비례하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델타 세컨드의 정의가 뭐예요? 프레임과 프레임 1프레임과 1F라고 할게요. 1프레임과 2프레임 사이 간격이 델타 세컨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간격이 내가 30프레임을 돌아요. 1초에 30프레임과 이거는 FPS가 30이겠죠. 그리고 1초에 60으로 비교를 할게요. 60이 있으면은 1초에 30 도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더 간격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컴퓨터는 얘가 첫 번째 컴퓨터면은 1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간격이 한 이 정도 돼요. 델타 세컨드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도니까 1초에 더 많이 업데이트하고 더 많이 프레임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 간격이 짧은 거예요.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정도 짧은 1프레임과 2프레임. 자, 그럼 이 델타 세컨드 값이 더 작겠죠. 얘가.
그래서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델타 세컨드 값은 작아집니다. 프레임이 낮으면 낮을수록 델타 세컨드 값은 커져요. 왜냐? 똑같은 1초예요. 똑같은 1초에 얘는 30번 돌고 얘는 60번 돕니다. 그러면은 델타 세컨드도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델타 세컨드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초에 30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초에 60번 돌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돌면 돌수록 델타 세컨드 값은 더 작아지게 되죠. 왜냐? 델타 세컨드를 더 자주 체크를 하니까 그 값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작으면 작을수록 델타 세컨드는 그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사이를 체크하는 거니까 더 커지게 되죠. 이 델타 세컨드 값으로 그래서 속도를 측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캐릭터는 1초에 300만큼 이동을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델타 세컨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거리를 계속 플러스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델타 세컨드가 한번 업데이트 되고 나서 A의 거리를 업데이트 하면은 이거 곱해진 소수점이 정말 작은 값이 A에 옮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누적했을 때 델타 세컨드는 이게 A가 300이 되는, 즉 시작 지점이 0부터 1초 뒤에는 300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DS 값을 계속 곱해주면서. 근데 이 DS 값은 프레임이 낮으면 낮을수록 DS 값은 커지고,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FPS가 높으면 높을수록 델타 세컨드 값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컴퓨터의 성능과 상관없이 프레임이 돌기만 한다면은 해당 캐릭터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똑같이 1초에 300만큼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30번 동안 30인 FPS가 30 FPS를 가진 컴퓨터에서는 30번 돌아서 A의 거리가 300만큼 이동을 해 있을 거고요. 60 FPS에서는 60번 돌아서 A가 300만큼 거리를 갔을 거니까, 이 둘의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죠. 뭐냐?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입니다. FPS가 많이 돌면 돌수록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즉 이미지를 30장을 사용해서 출력할 거를 60장 사용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FPS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나 액션들이 가능한 거고요. FPS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뚝뚝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캐릭터가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사이에 델타 세컨드 값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바퀴는, 즉 300을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300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델타 세컨드 곱해진 값만큼 한 1프레임당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값이 크면 뭐예요? 이 값도 커지겠죠. 전체 A가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 1초에 똑같이 300을 가야 되는데 이 델타 세컨드 값이 커지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거리도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간격이 커지면은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더 촘촘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이 1초에 60번 보여지면서 부드럽게 그냥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뚝뚝 끊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30프레임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시입니다. 30프레임인 예시, 더 낮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FPS가 낮으면 게임이 뚝뚝 끊겨 보이는 현상이 업데이트 되는 그 간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이동을 해도 쑥쑥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카운트를 해서 델타 세컨드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보시면은 쿼리 카운터.쿼드 파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한 거죠. 현재 이 업데이트가 쳐지는 시점에, 업데이트가 호출되는 시점과 이전 업데이트면은 1프레임이죠. 이게 1프레임의 시간을 뺀 다음에 프리퀀시로 나눠져요. 즉 현재 이걸 뺀 값이 1초에 1000만 도는데 얼마만큼 왔냐? 얘가 지금 분모잖아요. 즉 1초에 1000만인데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인데 여기에 이 값을 올려놓는 겁니다. 즉 현재 프레임 카운터 C로 할게요. 이전 프레임, 직전 프레임이죠. C 하면은 이제 여기서 0. 뭐 값이 나오겠죠. 0.00 해서 이 프레임 간의 이 프레임 값이
1000만으로 나눴을 때 현재 프레임당 델타 세컨드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델타 세컨드 값을 구한 다음에 세컨드에다 더해줍니다. 세컨드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태틱 정적 정적 변수인데 함수 안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고 값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가 한번 초기화 된 다음에 계속 더해주면은 델타 세컨드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보다 커지는 순간이 뭐죠? 그렇죠. 1초가 지난 시점입니다. 크거나 같다면은 들어와서 m 세컨드에다가 초를 하나씩 얹어주는 겁니다. 1초, 2초, 3초 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컨드에서 1을 빼줌으로써 혹시라도 1초를 측정했을 때 딱 1일 때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뭐 1일 때 딱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1.000 뭐 3일 때도 세컨드가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줌으로써 실제 남은 이 0.0003 부분부터 다시 이제 델타 세컨드를 더해가면서 최대한 이제 1초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 더 지난 부분도 이제 더해서 최대한 1초씩 맞춰주는 거고요. FP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운트를 세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쳐지는데 세컨드 1초 됐을 때 그 FPS 값을 mFPS에다 넘겨주고 얘는 0으로 바꿔주면은 그렇죠. 얘가 결국에는 1초에 몇 번 도는지에 대한 FPS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출력하는 건데 이거 my WS 프린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priv 카운터 즉 이전 카운터 값을 현재 카운터로 바꿔주면서 이제 현재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이 되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전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업데이트가 쳐지면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통해서 델타 세컨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델타 세컨드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또 측정하고 FPS도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퍼즐 마지막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